세계에는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럼 7,000개가 어떻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그 학습 전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책이나 비디오가 아닌 결국에 직접적이며 몰입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결국에 언어가 창의적으로 생성되고 그래서 변화되며 유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언어는 절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생성되죠.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유지가 되죠. 그럼 생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거는 외국인, 다시 말하면 성인이 돼서 언어를 배운 사람은 생성할 수 없어요. 바로 원어민만 가능한,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원어민만 가능한 것이 바로 생성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도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겠죠. 외국인에게. 그 사람에 의해서 컨펌을 받게 되죠. 컨펌을 받고 나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그런 의뢰관계에 있습니다. 이쪽이 갑이 되겠죠. 그러나 원어민이 되면 우리 스스로가 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 새로운 언어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원어민만이 가능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창의적인으로 생성되는 이 주도적인 학습은 결국 직접 몰입적이 했을 때만 나올 수 있겠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뭐냐? 직접적이고 몰입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미국에 가거나 주변에 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만 존재했을 때 조금 가능하죠. 그러나 이것도 원어민일 때만 가능해요. 아닐 때는 고급까지 과정까지 언어를 좀 하는 그 정도 외국인으로서 원어민 몇 번 말씀드렸처럼 원어민처럼 정도, 원어민은 안 돼요. 원어민처럼 정도 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직접 몰입 말고는 없다 봐야죠. 그럼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는가? 누가 몰라서 안 하겠는가? 그게 영어 마을이 존재하죠. 실패했죠. 결국에는 강제성이 없어서 그래요. 강제적으로 영어를 사용하게 하면 이 마을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못하게 된 거예요. 영어 마을이 처음 생기게 된 동기들 제가 알고 있었고 그때 이거를 차렸던 분도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이것이 좋은 의도였으나 실제로는 뭐 워커블 하지 않았죠.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었어요. 리딩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리딩과 리스닝을 하는 이거를 할 때 번역이나 통역이 아닌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정리해 볼게요. 7,000개 언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직접 몰입에 의한 원어민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러한 창의적인 방법은 어떤 경우도 원어민처럼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원어민처럼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결국 그래도 몰입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가? 영어 마을? 그런 의도로 시작했으나 실제로는 강제성이 없어서 안 됐다고 했죠. 여기까지 정리해봤죠. 그럼 우리 실현 가능한 워크업이라는 것은 뭐가 있을까? 결국 리딩과 리스닝이 있겠죠. 물론 학원을 직접 나가서 외국인과 대화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외국인과 대화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효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러므로 이제 결국 리딩과 리스닝을 여러분 직접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번역하면 절대 안 되고요. 리스닝도 통역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결국에 한국어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한국어로 바꾸는 순간 직접과 몰입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이면 몰입적인 방법을 통한 리딩과 리스닝을 해야 된다. 결국 내적 학습법이 중요하겠죠. 자, 지금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Language Activism, Language Policy.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모든 언어가 존재하는가요? 존재하지 않죠. 오로지 영어만 사용하게끔 합니다. 모국어인 중국어나 한국어나 또는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죠. 하나만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만드는 그게 이제 미국의 특징인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바로 랭귀지 액티비즘 또는 랭귀지 팔러시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 정책 또는 언어 활동주의. 그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언어의 활동주의다. 이분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언어를 존재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걸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긴 하죠. 그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activism is frequently defined as intentional
vigorous energetic action that individuals and groups practice to bring about the desired goal. 사실 뭐 이게 언어라는 게, 영어라는 게 지금 이 문장하고 제가 말했던 거하고 관련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 언어에 대한 그 다양성이 사라지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 같은 경우 영미권 사람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겠으나 원어민처럼 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해봐야 원어민처럼만 될 수 있는 우리들에겐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은 원어민만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자, 액티비즘, 활동주의, 행동주의는 자주 뭐로 정의됩니까? 의도적이며 그리고 아주 격렬한 에너제틱한 행동이다 라는 거죠. 개개인 또는 그룹이 프랙티스 실천을 해서 결국 뭘 가져옵니까? 원하는 목표를, 욕망한 목표를 가져오는 거죠. For some, activism is a theoretically and ideologically focused project intended to effect a perceived lead for political or social change. 또 일부에게 이 행동주의는 이론적으로나 또는 이념적으로 포커스된 그런 프로젝트이며 이 프로젝트는 의도된 게 결과적으로 인지된 욕구,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그런 욕구를 effect,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걸 의도된 그러한 어떤 프로젝트죠. For others,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activism is controversial and disruptive. After all, it often manifests as a confrontational activity and that directly challenges the other things. 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주의라는 것은 논쟁적이며 그리고 분열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뭐 결국에는 어쨌든 그것은 흔히 어떻게 manifest, 드러납니까? confrontational, 뭔가 자꾸 직면하는 그런 행동, 뭔가 자꾸 대면하는, 그렇죠? 그러한 부딪히는 그러한 행동들로서 나타나게 되죠. 직접적으로 어떤 질서의 챌린지, 도전하게 되죠. 어떤 것에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깰 수도 있고 때로는. Activism is uncomfortable, sometimes messy and almost always strenuous. 그러므로 액티비즘은 불편하면서도 때때로는 messy,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이게 더러운, 또 뭐 혼란케 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때때로는 불편하면서도 때때로는 messy합니다. 거의 항상 strenuous, 굉장한 에너지가 드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것이 이 액티비즘이에요. 그런데 in addition, it doesn't occur without the presence of a commitment of activities. That is, folks who develop workable strategies focus a collective spotlight onto the particular issues and ultimately move people into action. 자, 또 게다가 굉장히 strenuous, 힘이 드는 일이면서도 게다가 일어나지 않겠죠. 뭐 없으면 그러한 존재나 또는 전념, 활동가들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전념해야 되죠. 그런 거 없으면 안 일어나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워커블, 일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략, 실천 가능한 전략을 개발하고 그리고 컬렉티브, 집단적인 스포트라이트를 특정한 이슈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folks, 사람들, 그게 바로 이제 액티비스트겠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As a noted scholar suggests, effective activists also make noise, sometimes loudly. 그러므로 이제 저명한 그런 어떤 스칼러, 학자에 따르면 제안한 대로 이 효과적인 활동주의자들은 또한 노이즈를, 소음을 좀 사람들에게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는 loudly, 아주 크게 떠들썩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목적을 수행하게 되죠. 우리가 환경운동하는 사람들도, 환경운동 하는 분들도 보시면은 그 액티비스트들이 하는 행동이 보면 과격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죠. 환경운동은 굉장히 그린피스니까 좋은 운동인데 과격해 보이죠, 우리들에겐. 근데 이들이 결국엔 make noise, 이걸 만들지 않으면, 소음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는요. 그래서 이들이 의도적으로 소음을 내는 거다.
목표는 굉장히 좋은 거를 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뭐 무조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결국 개발 독재에 가까운 건데, 무조건 환경이 좋다는 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시골에서 뭐 한 달 살면 죽습니다. 벌레 때문에. 환경 운동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지구 온난화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은 이 전 세계는 같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과학자가 100% 인정하는 거를 지금 어떤 분들은 부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트럼프가 특히 그러한데, 트럼프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된다 안 된다?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 한 대통령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 과학적으로 증명된 우리가 가고 있는 멸망의 길인 그러한 지구 온난화를 무지하게 이 사람은 거짓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 사기라고.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것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의 문제, 미국만 망하는 게 아니라 미국만 망하면 괜찮게요. 전 세계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운동이나 이런 것들 소음을 내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영어에 관한 이야기도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액티비스트라 말하고 싶어요. 액티비즘이라고. 직접적 행동은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영어의 잘못된 방식들이 있거든요. 오래된 방식, 바로 라틴 학습법. 그 TV에 나와서 강사들이 뭐 영어로 공부하는데 뭐 몇 가지 보고 이 어떤 뭐 그게 뭐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면 세계적인 학자들도 영어는 어떻게 배워야 된다는 말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낱 강사가 그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방향은 제시할 수 있겠죠. 방향. 근데 그 방향이 단어 암기와 문법이나 구문 독해 쪽으로 점철된다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지금까지 1000년 이상 된 굉장히 오래된 학습법이고, 고대 번역하던 그런 시대, 번역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 번역하는 시대. 그 시대에 만들어진 거를 아직도 언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어 암기와 문법은 언어가 아니에요. 번역이죠. 언어는 번역과 상관이 없어요. 번역은 뭐죠? 이거는 문자책이에요. 문자. 글은 뭐죠? 문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직접적으로 내적 활동할 때 독해를 하면 됩니까? 도움이 돼요. 분명. 우리가 외국인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리스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리스닝이 바로 내적 학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독해라는 것도 하는 방식에 따라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에 가까운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글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때로는 그 그림의 영상, 다시 말하면 소설을 읽으면 소설 속에 등장한 인물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앞에서 움직이지 않나요? 때로는? 그건 뭐예요? 글은 읽을 때 사실은 머릿속에서 그것을 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는 언어로 받아들이게 해야지, 그렇죠? 번역으로 받아들이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분석하는 영어, 암기 영어는 그건 번역이에요. 진짜 언어는, 독해를 언어로서 읽으려면 분석하지 말고, 이해가시죠? 단어 암기로서 점철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소설책 읽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자, 오늘은 여기까지.